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죠. 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나와라, 전례 없다. 추석 뒤 국감 최대 이슈는 김현지 출석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당은 국민의힘은 김현지 부속실장을 집중 공세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추석 연휴가 끝나고 바로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 국정감사에 김현지 부속실장 나와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김 실장이 그동안 계속 뒤에서 보좌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그림자 실세다라는 얘기가 붙어서 근데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비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좀 같이 볼까요?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결제 서류와 커피를 딱 들고 들어오는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한 제1부속실장으로 참석한 김현지 실장의 모습인 건데 살짝 좀 민망해 보이는 모습도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 회의에 김현지 실장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림자 실세라고 했지만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이제 햇볕으로 좀 나온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김현지 실장 국감 나올까요?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나온다고 하면은 굳이 인사를 며칠 전에 했을까요? 네, 총무 비서관에서 갑자기 부속실장으로 발령을 냈잖아요. 네. 그 자리는 여태까지 국회에 안 나가는 자리잖아요. 부속실장은. 네. 그래서 뭐 안 나가려고 저러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뭐 의심은 합니다만은 우상호 수석은 뭐 100% 나간다 하고 또 다른 분들은 민주당에서 요구하면 나간다 하는데 아직까지 좀 여론의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선은 안 나갈 마음이 있으니까 저렇게 시간을 끄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왜 김현지라는 사람을 저렇게 키워주나 모르겠어요. 그건 스스로 대통령실에서 자업자득입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 때도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저렇게 어떻게 보면 정권까지 없어지는 봤거든요. 그 문제랑 지금 비슷하지 않아요? 예. 먼저 막강 권력을 갖고 있고 지금 뭐 하다못해 뭐 민주당 뭐 강선호 의원이 그만둘 때도 상의해서 하고 웬만한 인사를 저기서 다 하는 막강한 인사 권력 갖고 있고 대통령이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고 아무도 지금 눈치 봐서 얘기도 못 하잖아요. 기업에서도 보면요. 회장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회장 측근입니다. 회장 측근하고 하루에 10분씩만 얘기하는 측근 있잖아요. 네. 그 사람 주위에 쫙 모여들어요. 그 사람이 인사 다 해요. 지금 회장이 이 사람 빨리 내보내라고 그런다. 이거 하라고 그런다. 뜻이 이렇다고 전달하면은 네. 그 측근이 사실 회장보다 더 힘이 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역할을 김현지가 하는 거 아닌가. 본인의 생년월일도 안 밝히고 학교도 안 밝히고 아무것도 안 밝히는데 월급은 나라 세금으로 받아가잖아요. 그게 국민들의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추석 밥상에 이것도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문고리 권력을 쥔 사람이 진짜 실세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김현지 부속실장 아니겠느냐. 나는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나올 거였으면 굳이 며칠 전에 그렇게 인사를 국감 시작 직전에 인사를 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처럼 뭐 합의되면 다 나가요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죠. 한정희 정책위원장 직접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국감장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야당에서 마치 그거 하나가 이번 국정감사의 목표인 것처럼까지 한다면 저는 아마 당사자가 그러면 제가 나가겠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나올 것 같습니까? 예. 왜냐하면 뭐 안 나올 이유는 없거든요. 당에서 그러면 아예 그럼 나오라라고 하니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당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요. 예. 뭐 이상한 방식으로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해소될 필요도 있고요. 네, 뭐 안 나올 이유가 없으니까 뭐 자꾸 이러면 아유 그럼 제가 나갈게요라고 당사자가 말하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안 나간다보다 나가는 쪽으로 좀 뭔가 기운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또 김영진 의원 7인 회의에 속하는 친명 최측근 7인 회의에 속하는 김영진 의원은 말의 뉘앙스가 살짝 좀 말이 뉘앙스가 아니죠. 말이 완전히 좀 약간 살짝 좀 바뀌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때 총무 비서관이 논란이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당연직으로 그 국회 국정감사의 대상이거든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나와서 공직자로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 제가 얘기했던 거는 이제 김현지 총무비서관일 때죠.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의 당연직 국정감사 대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예. 총무비서관을 맡고 있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더라도 나와서 소명하는 것이 도리이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속실장이 사실 국정감사에 나온 예가 없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실의 판단 그리고 여야 원내 대표 간의 협상을 통해서 국정감사 정인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김현지 전 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을 가지고 논쟁하는 건 별로 그렇게 유익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금 보면 최창일 교수님, 예. 김영진 의원이 총무비서관이 30년 동안 국감에 안 나온 전례가 없어요라고 나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부속실장으로 인사가 나고 난 다음에 부속실장이 또 국감에 나온 전례가 없어요. 그때는 총무비서관이어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흐름이 그럼 김현지 실장이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것도 있는 그대로 하면 돼. 관행대로 법대로. 왜냐하면 네. 모든 거는 이제 관점과 시각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 정치가 세상 일이 다 그렇긴 합니다만 유난히 관점과 진영과 시각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극명히 엇갈려요. 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저는 대단히 소모적인 논란이라고 봅니다. 총무비서관 당연히 나와야죠. 안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지금 여당에서는 만약에 출석을 하면 워낙 이재명 대통령과 시민운동 때부터 말이죠. 성남시장 되기 전부터 행보를 같이 해왔고 여러 가지로 정치적 동지죠. 흔히들 말하면 뭐 복심이다. 아까 뭐 그림자 시사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사람이 이때 뭔가 이제 출석시켜 놓고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를 질문하면서 흠집을 내려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당에서. 따라서 굳이 그 야당의 그런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네. 대통령 올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네. 여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그러나 대통령실에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도 100% 출석한다고 얘기했는데 네. 총무비서관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럴 때는 명분을 따져야 돼요. 어차피 여야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 속내가 다른 건 다 아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느 게 명분에 합당한가를 따지는 건데 총무비서관은 당연히 나오는 건데 나가는 게 좀 맞다고 얘기했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아무튼 간에 출석시키기 싫어서 그랬으나 그랬는지 아닌지 알 수 없겠으나 어차피 네. 부서실장이잖아요. 네. 부서실장 나간 얘기가 없어요. 그럼 안 나가는 거예요. 간단히 정리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정치적 공방 하든 말든 여야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적은 그런데 자꾸 이게 정치적 공방의 소재가 되고 정치적 어떤 그 쟁투가 된다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부서실장이 비서니까 말하자면 비서를 누가 나오게 하는 일이 별로 없죠. 네. 물론 총무비서관은 비서입니다만 부서실장은 좀 다르잖아요. 부서실장이라는 직책이. 그래서 이거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전격적으로 그럼 나가보자 그래. 그럴 수 있으나 어쨌든 네. 이건 대단히 소모적이다. 김현지 이분이 아무리 대통령의 실세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이 사람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여야가 지금 출석을 시킨다 안 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소모적이고 국민들이 볼 때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총무비서관 때는 나가는 게 맞는데 어떤 부서실장이 됐어요. 그럼 안 나오는 거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복잡할 게 뭐가 있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총무비서관은 그동안 계속 나왔었으니까 비서관이면 나와야 되는 건데 부속실장은 나온 적이 없으니까 안 나오겠거니 다만 합의가 되면 나올 수도 있다고 하지 않냐. 이 논쟁을 왜 하는 거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지금 직위가 실장이니까 실장은 안 나왔었으니까 안 나올 가능성이 좀 큰 것 같긴 하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이 제일 부속실장이 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현지 한 사람 때문에 대여섯 명을 인사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김현지 실장 국회 출석할 겁니다. 100% 출석합니다. 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 흐름이 여기는 이렇게 저기는 이렇게 또 우상호 정무수석이 상당히 좀 이 입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여기선 100%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요. 윤영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100%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근데 된다고 봐야 된다는 건 이제 생각이신 건데 실제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안 나오려고 인사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뭐 100% 나온다 그러면 네. 우상호 수석은 우상호 어떻게 수석은 됩니까? 뭐 별로 실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비서실장도 내가 100% 실세라고 했는데 네. 진짜 실세 아니에요. 진짜 실세는 누구냐? 대통령하고 수시로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부속실장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보는 사람. 그걸 소위 말하는 문고리 권력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총무비서관은
나와야 되는 자리죠. 네. 왜 김현지 비서관은 꼭 나와야 되는 게 총무라고 해서 뭐 대통령실 청소하고 뭐 자질구레한 총무가 아니라 인사를 휘둘렀던 총무니까 꼭 나오라 했던 거예요. 그랬으면은 나왔으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을 했잖아요. 그 자리는 여태까지는 안 나온 자리인데 네. 왜 안 나오면 안 되느냐. 이제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인사까지 했어? 그러면 앞으로 그런 말이 나올 겁니다. 대통령 우회 김현지. 지금은 만사 현통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사가 김현지를 통해서 만사 현통이라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대통령 우회 김현지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나오려고 저런 인사를 했는데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 나와야 된다. 안 나오려고 지금 그래서 인사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 아까 저희 뭐 강훈식 비서실장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실세 그 부분 같이 좀 볼까요? 같이. 강훈식 비서실장. 네.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의 실세 강훈식이라는 말에 동의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기관장이니까 뭐 제가 실세여야 그게 뭐 맞긴 한 거죠. 너무 당연한 표현 아닙니까? 비서실장이니까 직위상으로. 근데 요 얘기에 대해서 윤영걸 대표님은 아유 비서실장 실제 아니에요. 김현지 부속실장이 문고리 권력이 더 센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또 비서실장도 자주 대통령과 직보하고 하루도 여러 번 또 보는 사이긴 하죠. 네, 윤 대표님 바로 기회 무슨 뜻으로 드립니다. 말씀드리냐면은 네. 비서실장도 강원식 비서실장도 뭐 권력이 있겠죠. 비서실장이나. 근데 대통령을 면담하려면은 김현지 비서관을 통해야지 만날 수 있어요. 부속실장을. 그러니까 누가 더 힘이 세겠어요. 예. 물론 뭐 대통령이 힘 실어주는 거에 나름이지만 네. 지금은 김현지가 모든 그 우에 있는 거죠. 네. 네. 문고리 권력이다. 네, 이번에는 이 최창길 교수님이 손을 드셨어요. 네. 이게 이런 게 정치뿐만이 아니라 기업도 그렇고 뭐 일반 가정도 그럴 수 있어요. 좀 이제 확장시키면 말이죠. 그런데 전 문고리 권력이라는 게 과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정치적으로 말이죠. 근데 그런 것과 상황이 달라요, 지금.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초기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에 성남시장 때도 그렇고, 경기도지사 할 때도 그렇고, 물론 뭐 김용, 뭐 그리고 정진상 이런 이제 측근들이 많이 거론됐어요. 여러 가지 뭐 혐의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완전히 좌지우지할 정도가 돼야지 이게 완전히 그야말로 대통령 위에 있는 실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럴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김현지 실장이 상당히 영향을 행사할 거예요, 아마. 그동안 쭉 같이 해왔고. 네. 그리고 또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직제에 있지 않은 얘기도 할 수 있죠. 아주 가까운 이제 측근이기 때문에. 네. 뭐 인간이 다 그런 거니까.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제 김현지 실장이 너무 과도하게 야당에 의해서 포장된 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성남시장 때부터 쭉 일을 해왔다고 해서 지금 이제 모든 걸 좌지우지한다. 그야말로 이제 우상호 속이나 이제 실장보다 비서실장보다 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그런 게 한계가 있어요. 그 자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김현지 실장은 실장대로 일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과도할 정도 좀 포장돼 있는 게 아니냐. 확대 포장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좀 과대표장되는 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모두의 관심이 다 김현지 실장이 누구야, 어떤 사람인데 여기다 지금 쏠려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조선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네. 김현지는 상명대, 신구대, 이번엔 어느 학교 나왔는지 학교가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 김장겸,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김현지 성남에 있는 신구대 환경조경학과를 졸업을 했고 그래서 산림청장에 지난달에 임명된 김인호 전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가 은사라는 제보를 받았다. 그러니까 영향을 미쳐서 산림청장 임명까지 시킨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의 얘기인 거죠. 이런 제보를 받았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인호 산림청장이 난 가르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이에요. 허위사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김현지 실장 신구대 안 나왔거든요. 라고 그 학교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내가 알아요. 어디 나왔는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학번은 93학번이고요. 98년 2월에 졸업을 했고 3월쯤에 제가 성남 쪽에 소개를 시켜준 게 맞고요. 네. 지금 이제 오죽하면 어느 학교 나왔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최창일 교수님.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알려진 게 너무 없어서 그런 건지 이제 하다 이제 학교가 어디냐까지 논란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면 또
이 정도면 그냥 한번 또 국감 나오는 게 나은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또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 저도 이제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아니 네. 어떻게 학교를 모를까로 찾아봤어요. 근데 안 나와 있더라고요. 네. 되게 인물이 거의 나오잖아요. 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모르겠는데 이 김현지 이 지금 부서실장이 그러면 이 이슈의 중심에 쓴 거예요. 어쨌든 간에 경위가 어찌 됐든 간에 뭐 저기 야당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섰는데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대통령실에서 분명히 밝히는 게 좋아요. 자꾸 저렇게 되면 별리가 다 나옵니다 이제. 이제 그야말로 지금 우리나라가 유튜브가 워낙 발달이 돼 있어. 특히 극우 유튜버니 뭐 서로 이 극단적 편향의 유튜버들이 많기 때문에 저거 얼마나 이 얘기하기 좋겠어요. 저런 부분들은 학교 얘기까지 나올 정도 신구대냐 상명대냐 이게 대단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 2025년도 대한민국에서 그거를 얘기를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저 부분이 자꾸 이 논란이 자꾸 증폭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갈래를 자꾸만 치는 거거든요. 저런 빨리 차단하는 게 좋아요. 대통령실에서 분명히 입장을 밝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꾸 뭔가 다른 영역으로 번지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그냥 아예 그냥 오픈을 대통령실에서 공식 라인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이슈에서 좀 이 이슈를 털어버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통령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같이 드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